많은 분들은 뭐 호남이나 수도권은 그냥 막 김민석 후보에게 다 갈 것처럼 마치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막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추세로 가면 그렇게 쏠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초반에 승기를 잡은 쪽으로 확 쏠리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경향성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원래 0.99%포인트 차이였다가 지금 1.4%포인트 차이밖에 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물론 호남과 수도권이 당원분들이야 많지만 저는 그렇게 쏠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희 의원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다 보면 김민석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프레임을 짜주고 도와주고 네. 하다못해 오늘 뭐래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후속 작업 챙긴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 호남, 광주, 전남, 전북 지금 날이죠.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네, 맞아요. 왜 하필 오늘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걸 주관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대통령이 저는 숨쉬듯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후보의 표차가 굉장히 근소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표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오히려 더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에게 더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영 최고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정청래 쪽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맞아요. 저는 어제 결과 보고 사실상 승부의 추가 좀 기울었다라고 봐요. 예,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정청래 쪽에서는 충청권하고 지금 나오는 뭐 강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제주라든가 이런 데서 좀 표를 얻었어야 돼요. 대구 그렇죠. 경북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런 데서 얻었어야지 수도권하고 호남에서 해볼 만한 게 있는데 오히려 2등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분명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 이미 김민석 쪽으로 기운 이유는 첫 번째는 레임덕 공포 마케팅이 있었다고 봐요. 예,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척을 질 레임덕이다. 거고 그럼 바로 레임덕이다. 이 공포 마케팅이 아까 말씀하신 호남 반도체까지도 연결이 돼서 호남 분들에게는 정청래 되면은 반도체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런 공포 마케팅이 먹혔어요. 예, 먹혀가지고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김민석이 1위를 가져가면서 밴드웨건 효과가 좀 나올 거다. 예, 왜냐하면 지금 선호투표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1위야. 그렇다면은 이미 대세는 좀 정해졌다. 그렇다면 사표 방지 심리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 쪽이 오히려 생각보다 조금 더 격차를 내면서 될 거고 그래서 사실상 뭐 승부추는 길었다고 보는 상황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과연 1등을 할 것인가. 최고위원의 순위. 예, 저는 이것도 언제 기시감이 드냐면 예전에 최고위원 후보를 정봉주 후보가 그렇죠, 정봉주. 하던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정봉주 후보가 처음에 이제 그들의 집중적인 그런 친문 계열에서 공을 이제 많이 도와줘서 확 올라왔다가 맞아요. 막판에는 되지도 않았어요. 반명을 아예 지키면서 떨어졌어. 예. 떨어졌어요. 예, 저는 그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최민희 후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는 연설에서의 행태나 아니면 다른 후보를 대하는 자세나 인터뷰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 감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민희 이 후보가 수석 최고도 어려울 수 있다. 정봉주 때처럼 좀 떨어지는 경향성을 네.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미 김민석 측의 승리는 거의 정해진 것 같고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느냐가 좀 관건이다. 수석 최고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 중에 차상사라는 분이 친청계 자장 서정욱 변호사님이 정청래가 이긴다고 했다. 서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결과를 보고 되게 좀 약간 놀란 부분은 이민찬 부위원장의 한 분석과 좀 비슷한데 생각보다 안 밀렸어요. 정청래 대표가 좀 지난주 분위기로는 1주차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에서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거의 원사이드에 끝나겠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그 당원 전당대회 결과가 상당히 밀릴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 이겼어요. 근데 대구 경북이 지금 가중치가 있잖아요. 5% 네. 가중치가 있어가지고 지금 둘 차이는 1% 차이가 안 나요. 네. 0.4%인가? 그래서 생각보다 정청래가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호남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그리고 네. 전북이 또 있고 이 인천의 민심이 이번에 드러났고 주말에 네. 그런 걸 보면 과연 그렇게 예측대로 물론 이제 저도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표가 막 벌어지고 있지는 않구나. 네. 그러면 호남이라고 그렇게까지 다를까? 그리고 수도권은 또 그렇게까지 한 후보에게 몰아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 호남은요 약간 이쪽에 대구 경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가 있냐면 투표가 서로 간의 연관성을 좀 둬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개별 투표거든요. 거의 네. 옆 사람들의 영향을 잘 받지 그렇지. 않는데 지역의 그 분위기란 게 있어요. 확 올라옵니다. 네. 저희가 이 호남이나 대구 경북에서 항상 몰표가 나오는 이유는요. 뭐냐면 옆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게 같이 찍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정권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목적이 네.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반도체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얘기하는 거야. 호남 반도체 이거 정청래 대표가 될 경우에 호남 반도체 안 된다라는 공포 마케팅 이게 되잖아요. 지역 사람들은 옆에서 야 그렇대 이러면요 옆 사람들 투표에 영향을 미쳐요. 저는 아니, 그렇기 근데 때문에 몰표가 좀 나올 거라고 이거 봐요. 얘기 나온 김에 메뉴 네. 4번을 먼저 넘어가서 이거 잠깐 할게요. 네. 아까 그래서 근데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 이름을 말실수를 했어요. 이명박 임기 내에 반주 반도체를 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 이렇게 아니 도대체 이분은 이 영상에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거 먼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은연중에 이런 산업이다 이런 거는 그렇죠. MB다. 그러니까 MB였다면 네. 다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네. 그렇지 않고선 뭐 저렇게 저 말실수가 한 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몇 번 비슷한 말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시간이 흐르니까 민주당에서도 MB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뭐 제가 웃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 회의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대통령이 지금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당무 개입 아니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타 기지로 임시 배치하겠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28년 중순엔 뭐가 있어요? 총선.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총선 국면에서는 우리가 이 광주 반도체는 어느 정도 좀 구체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등등등 여러 가지 미군과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네. 이재명을 밀어주고 지지해주면 이 문제는 임기 중에 그래도 최대한 해놓고 가겠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제 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게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 횡성에서 이제 후보 지난 주말에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럼 미군과의 협의도 끝낸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게 내포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 한 줄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조금 브리핑을 더 봐야 될 텐데 어쨌든 28년까지 옮기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 군 기능
군 공항의 기능 자체를 다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옆에 있는 무안공항. 무안공항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광주 군공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전투기 조종사 어디 양성 기능 이런 것까지 다 가는 것일 텐데 그 시뮬레이션 어떤 센터 이런 것들이 다 광주 군공항에 있어요 지금. 네. 그런 것까지 다 이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합의가 된 건지 미군과는 그러니까. 작게는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수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야당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공항 이전이야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미군과의 협의가 이걸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외교 진짜 관계는요. 엉망이에요. 대미 외교는요. 제가 보기에는 근래 한 10년 이내 최악의 관계로 가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쿠팡 문제도 그렇고 지금 거기서 저기 세금 문제, 예,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관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미군의 그 무인기를 아군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인해서 사격까지 했다면 네, 사격할 맞습니다.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그런 문제들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는 빈총, 예? 기관총에 탄약도 안 넣고 지금 경계 쓰고 있는 거 하면 네. 주적이라고 얘기도 바꾸겠다고 하고. 근데 지금 이런 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안보와 외교를 챙기셔야 되는데 네. 광주 가서 군공항 이전이라니 참 씁쓸합니다. 하여튼 예.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강원도 행성에서 있었던 주말 합동 네. 후보 합동 연설에서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이다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강원 지역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강원도가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홀대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민주당 이 전당대회 방식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투표를 먼저 하고 연설을 나중에 해요. 참 희한하죠. 연설을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의 비전은 이거구나. 그리고 보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도 투표를 해요. 서울, 경기도 투표가 다 양쪽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토요일 날 호남 결과 발표하고 일요일 날 수도권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도는 지난주에 주말에 했는데 이미 발표가 결과가 나와버리고 투표가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 횡성에서 호남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되게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참 납득하기가 아니, 어려워요. 이게 원래는 대의원 제도가 네. 있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원래 당일날 투표를 그렇죠.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게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형식이.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표 다 끝나고 그 다음 주 네. 그러니까 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늘부터 있을 호남 당원들에 대한 얘기를 강원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예고편이. 네, 네. 상황이 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후보가 SNS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절한 했는데 보수의 어머니가 드디어 댓글을 달으셔버렸네. 추미애 어머니 그랬으니까. 어머니 보수의 난가? 난가 하고 나서신 거구나.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 뭐야 철자가 틀렸네. 아무리가 아니라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 그래서 하여튼 뭐 힘내라고 추미애 보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니 근데 추미애 지사는 네. 김민석 후보랑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엄청 가깝죠. 네. 근데 김민석 후보와도 굉장히 가까운데 네. 저렇게 댓글을 달면 네. 마치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청래 후보를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아니 저건 해석이 해석이 아니라 아니라 응원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선언한 그러니까 거예요, 선언.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차기 대권을 꿈꾸는 그렇죠. 분이에요. 네. 웅장한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추미애 지사는 앞으로는 이재명, 김민석 이 복식조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향후의 대권 가도에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개혁파라고 불리는 정청래 후보와 손을 잡는 게 오히려 나의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민주당의 이런 네 차례의 발표 그리고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그 비등비등한 그 투표 차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인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이 검찰 개혁의 성과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 강성 지지층을 얻고 본인이 향후 대선 경선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그렇기 위해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임기 2년 차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죠.
역대 어느 정부도 임기 2년 차에 광역자치단체장이 반기를 들고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조금 여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추미애 지사가 그 약간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 비슷한 그런 것도 선언을 했고 재정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것도 하고 어제 이렇게 정청래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뛰어들었다라는 점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사실은 네. 추미애 지사가 그 경기도의 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이다, 네. 비상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정무적인 발언이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전임 지사, 즉 김동연과 이재명 두 전임 지사가 경기도 재산을 완전히 다 탕진해 버렸다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어요. 그죠. 네. 사실상의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이거 아.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이제 책임 안 지려고 회피하는 거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해 준 거야. 나 정청래 밀어요. 나 정청래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경선에서의 문제예요. 자, 정청래 대표가 왜 반명이 됐어요? 왜 비명이 됐어요? 뭐냐면은 지지난 당대표 선거 때 네. 친명 쪽에서 박찬대를 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를 안 밀고 네. 박찬대를 밀었으니까 나의 적군을 밀었으니까 얘네와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뒤로 계속 당대표 되자마자 사실 불협화음을 내왔죠. 그렇죠. 자, 추미애 지사 어때요? 추미애 지사 경선 때 한준호 의원과 경선을 붙었어요. 그렇죠. 근데 친명 쪽에서 한준호를 민다는 얘기가 많았어. 그게 서운했던 거야. 그게 남아 있는 거야. 얘네는 이제 내 편이 아닌 적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지사가 그 모라토리엄 선언과 비슷한 걸 했을 때 이거는 정청래 지원이구나 바로 알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까는 거고 정청래 지원이는 걸 알았는데 이게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잘 안 와닿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지. 저 정청래 밉니다. 청취연합이에요. 해주신 거죠. 청취연합. 근데 이 민주당은 이제 그러면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하고 정책을 설계하기보다는 그러면 오직 강성당원만 더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보안수 사건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추미애 지사 역시도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디커플링을 하고 대통령이 반대하고 다른 후보를 밀고 이 과정에서도 본인이 내가 나의 길 개혁의 길로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대선 경선에서도 내가 그 길 가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저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강성당원이 다 나쁘다 뭐 이렇게 무조건 뭉뚱그려서 하기보다는 네. 너무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그 수혜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정책을 받게 되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추미애 지사 역시도 지금 경기도지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본인 다음 대권 행보로 여겨지는 행보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제대로 좀 심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